제가 알기로 그 미국에서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한인분들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집 사야겠다면은 진로 아니면 맞아. 푹 들어오시네. 매물 끝난 줄 알았는데. 매물을 실제 이렇게 막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계셨죠? 네네. 저희가 오늘 두 분 컨셉이 스타일 비슷하시네요. 그러게요. 좀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오늘 여름이니까 같은 옷 다른 느낌. 예, 약간 좀 이런 걸로. 네, 이렇게 좀 지금 배경도 이렇게 많이 좀 캐주얼해지고 저희가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왔는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세요? 론 형. 너무 꽉 끼네요. 이따 일어나시 같이 소파가 이렇게 붙어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5월 20일 2025년 이후에 진로에서 이제 리스팅 정책을 바꿨다.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 네, 많은 이제 바이어 셀러분들이 또 진로를 엄청 신뢰를 하시잖아요. 맹신하시죠? 네, 저희 MLS보다 더 신뢰하는 게 이제 진로일 정도로 진로 대부분 뭐 집 산다 이러면 진로부터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실 정도인데 5월 28일부터 이제 공지가 시작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거는 6월 30일. 부터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진로의 리스팅 스탠다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 익스클루시브 매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브로커리지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매물을 브로커리지끼리 뭐 이렇게 공유한다던가 그 안에서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제는 진로에서 그런 매물들을 다 뭐 차단하겠다. 경고를 일단 브로커리지에 3번을 주고 그 3번을 주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아예 다 이제 차단하고 그 브로커리지에서 갖고 있는 다른 리스팅 매물까지도 아예 일절 진로 위에 못 올리게끔 그러니까 차단을 그린 하겠다.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 이걸 진로에다가 리스팅을 올리는 거에 대한 거를 거기를 통해야 된다는 MLS에는 무조건 등록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소율 씨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준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에이전시랑 계약이 된 집에 한해서 그러니까 for sale by owner, 오너가 직접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가끔 저희가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팬데믹 때 정말 리스팅이 핫해가지고 우리만 갖고 있는 리스팅. 그러니까 MLS에는 살짝 뭐 커밍 순이라든지 아직 어벨러브 안 한 것처럼 보여지고 진로나 출리아 이런 뭐 퍼블릭 사이트에만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페어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언페어하죠. 왜냐면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뭐 프라이빗 매물처럼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만 좀 거래가 된다던가. MLS가 뭐의 약자예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서비스 그러니까 거기에 시스템. 올려야만 자기네 쪽에 그 리스팅을 올려갖고 보여지게끔 하게끔 바꾼다는 그렇죠. 뜻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MLS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 MLS에 올리도록끔 약간은 진로에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매물을 니네만 브로커리지 니네만 갖고 있지 마라. 모두가 볼 수 있게 MLS에 반드시 올려라. 자, 내가 경고를 3번 할 테니 3번 주는 동안 그래도 안 하면 이제 너네 브로커리지가 아예 갖고 못 있는 건 올리게 이제 하겠다. 다 진로 불락시키겠다. 못 쓰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를 좀 하는 그게 거죠. 근데 바이어들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그렇죠. 많은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지금같이 바이어스 마켓에는 이런 밸런스가 좀 맞았는데 예전같이 뭐 셀러스 마켓 매물이 정말로 뭐 기할 적에는 어떻게 보면 좀 언페어하게 이렇게 프랙티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잘 부동산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누가 집을 팔겠다고 의뢰를 하면 MLS에 올리지 않고도 파는 경우들이 있었나요?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요? 진로만 해도 셀 바이 오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너가 그 브로커리지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로에 판매하는 직접 걸로? 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셀 바이 오너로 파는 경우도 있고 한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리지 자체 프라이빗 매물 그러니까 MLS에는 안 올린,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안 올린 자체 매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로커리지도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만 올린다던가, 뭐 아니면 그 안에서 이렇게 정보 공유가 돼가지고 뭐 금방 팔고. 셀러분으로부터 리스팅 의뢰를 받아서, 근데 오늘 받았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핫 매물이다. 이거를 MLS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클라이언트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파는 거가
법적인 걸로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나요? 브로커리지 자체에서 MLS에 계약을 할 적에 무조건 올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바이어가 있든 없든 일단은 등록을 해주게끔 돼 있고 MLS 또 지역마다 이게 다른데 여기 메트로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FMLS라고 많이 쓰시고 네. 또 조지아 MLS, 외곽 같은 경우는 조지아 MLS 쓰는데 이 두 회사 간에도 계약이 있어가지고 한쪽에 리스팅을 하면은 반드시 다른 쪽도 올리게끔 같이 올리게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파켓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파켓. 우리만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리스팅 개념을 없애고 좀 공평하게 다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바이어가 뭐 A라는 브로커리지를 통해서만 뭐 특정 매물을 소개받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한 법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안은 그러면 아니고. 그렇게 진로가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볼 때는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과 함께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다 펼쳐서 보여라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예전에 없었던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커밍순 리스팅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커밍순 리스팅 자체가 없고 액티브 혹은 뭐 펜딩, 솔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커밍순이라는 거는 이제 마케팅하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미리 이제 올려놓게끔 했는데 이거를 악용을 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밍순으로 올려놓고 다른 쪽에 그냥 퍼블릭 사이트에만 이렇게 미리 액티브하게 오픈해놓고. 밑에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다 바이어, 셀러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던 악용을 했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진로라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회사 입장에서의 어떤 수익과 뭐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게 저희가 에이전시의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리스팅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진로우나 뭐 트레일리아 이런 데 따로 올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MLS에 등록을 하면은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진로우에서 정보가 넘어가요. 그렇죠. 따로 올리지 MLS하고 진로 회사하고의 컨트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로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MLS에 뭔가 정보를 변경하거나 뭐 사진을 바꾸거나 하면 이제 진로에도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은 부동산 일을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한테는 더 홍보 효과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진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로 리스팅 이 스탠다드가 바뀐 거를 혹시나 특정 브로커리지에서 잘못 준수해서 이제 브로커리지 그 매물 자체가 차단당했을 때는 마케팅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진로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런 웹사이트고 꽤나 신뢰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리지 매물이 그쪽에 노출이 좀 적게 되면은 그만큼 홍보나 광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진로를 통해서 집을 우선 설치를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집들은 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이제 바뀌는 정책으로 그렇죠. 하면. MLS에 다 올라와 있는 매물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실제로 이 뭐 셀즈 바이 오너가 피스보라고 하는데 이 직접 거래를 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로를 보면은 퍼센티지로는 한 3%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매물들은 진로, MLS 이렇게 연동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진로에만 올리는 게 정책적으로 이게 금지돼 있기 그러면 때문에 그 진로 말고도 오픈도어라는 것도 있고 뭐 레드핀도 트롤리아 뭐 있고. 리얼터닷컴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MLS에 올리면 다 같이 연동이 돼 올라가요? 있어요. 네, 이 동시. 데이터를 뽑아가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MLS 시스템이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자 중요하고 그 MLS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들. 네. 그러니까 집을 팔기를 원하는 셀러가 에이전시를 통하면 여러 군데 다 나가게 될 거고 본인들이 직접 팔겠다고 하면 직접 진로에다 올리거나 아니면 맞아요. 트롤리아를 올리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네요. 네. 네. 또 요 이제 진로에 바뀐 스탠다드가
직접적으로 문제 내는 케이스가 프라이빗 세일을 원하시는 분들. 여기는 많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 쪽에 진짜 프라이빗 세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러니까 진짜 살 사람들만 좀 데리고 와달라. 네네. 어떤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진짜 뭐 엄청난 부자분들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증여나 뭐 이런 목적으로 또 프라이빗 세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MLS에 안 올리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가끔 보면은 집을 최소한으로 안 보여주고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뭔가 네. 집에 귀중품이 많거나 뭐 그런 불편하신 분들도 네, 계시고 또 뭐 상당히 집이. 사적인 걸 또 침해받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이 집을 판다는 자체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 올 때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맞아요. 같은 경우는 또 강아지를 데리고 좀 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저도 보면은 작년에 제가 살던 집을 팔았는데 이제 올리자마자 매물이 수완이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에이전트 분들이 다 쇼잉 리퀘스트니까 좀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다. 진로에서도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정적으로 공정하게 리스팅도 이렇게 액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바이어분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훨씬 걸로 더 보여지는데 좋은 네. 생각에는. 그렇죠. 좋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네. 브로커리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진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이 진로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진로에서 공정하게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끔 신경을 쓴다는 자체가 뭐 요즘 많이들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리스팅조차도 정말 거래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나 뭐 팬데믹 때 경우인데 자기가 다 움켜쥐고 그렇죠. 맞아요. 셀러 쪽에서 컨트롤 많이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셀러의 갑질이 좀 네. 있는 마켓이 있었죠. 윗돈을 더 얹어주는 사람한테 뭐 계약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저는 케이스가 그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겠다라고 이제 셀러입니다. 그리고 제 집을 팔아주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오퍼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고를 때의 기준은 어떻게 고르게 되나요? 뭐 오퍼 안에 보면은 사실 금액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집을 매입을 할 거고 현금 바이인지 아니면은 뭐 파이낸싱을 통해서 하는 건지 또 파이낸싱 융자 타입에서도 굉장히 많이 종류가 있잖아요. 컨틴전시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부. 네. 사겠다는 분의 그런 오퍼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셀러분한테 쭉 알려주시고 이 중에 어느 걸로 하는 게 좋겠냐 그러고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그쵸. 식으로 조언을 드려요.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도 나는 무조건 제일 높은 가격이 좋다. 조건이 막 많더라도 나는 제일 높은 빠른 게 가격에, 좋다. 제일 높은 게 네, 좋다. 다를 이런 수 있죠. 식으로. 나는 가격이 조금 10,000불, 20,000불 낮아도 빨리 클로징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오퍼를 혹은- 넣은 사람들한테는 리스팅 에이전트 분이 우리가 오퍼가 들어와 있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얼마짜리가 제일 높아는 못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 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얼마가 제일 높은지를? 네. 네,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금액은 언급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질문이죠. 대신에 힌트는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몇 정말 잘. 개가 들어왔다라고도 얘기를 언급을 안 하는 에이전트들도 대부분이고 그냥 여러 개가 2개 이상이면 멀티플 오퍼라고 그냥 우리는 멀티플 오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팬데믹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이스트 앤 베스트 오퍼를 네, 보내라. 네. 하이엔 베스트로 네. 제일 높으면서 현금으로 매입한다 이런 게 따지고 보면 제일 네, 하이엔 제일 베스트가 좋을 수 되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할 수 있는 최대 오퍼를 보내라. 아니 오퍼를 넣는 바이어 입장에서도 되게 좀 궁금은 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할 것 나름대로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퍼를 넣었는데 내게 거절당했다. 그럼 도대체 얼마냐? 그 집이 매매 완료될 때까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사실 이거의 영역은 에이전트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스킬과 역량과 뭐 눈치 작전 플러스 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진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로 하면 제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제스티메이트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정확한가 에이전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의 효용성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정확하다. 아,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결론적으로는 그 정확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집의 사정, 우리 집의 컨디션을 진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AI가 평균적으로 그냥 넘버로서 이렇게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는 집이 있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집이 있고 또 뭐 뒤에 백야드가 평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초입의 집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부합을 해서 하는 거지. 뭐 제스트 메이크스야 그 평균치가 한 오차 범위를 평균을 보면 한 70% 정도? 70%. 네. 네, 오차가 꽤 많고 그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 수완이 60만 불짜리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된 집을 제가 사서 베이스먼도 완전 너무 멋있게 풀리 피니시를 하고 뭐 벽돌도 붙이고 안에 인테리어도 주방도 싹 뭐 고치고 덱도 고치고 뭐 다 고쳤다고 해봐요. 이게 여전히 60만 불인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 진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분들한테는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라고 보면 이걸 갖고 자기네가 어떤 예산 책정이나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도전해야겠다 이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네, 기준이 될 수 없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진로제 에스티메이트를 사실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네, 네. 오히려 저희한테 아니다. 진로에는 지금 내 집이 70만 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꾸 너무 그걸 맹신하시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일단 뭐 물론 어프레저겠지만 이제 애초에 리스팅 전에는 어프레저를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저희 에이전트들이 하는 CMA가 그래도 진로제 에스티메이트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높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물이 동시에 몇 개가 있는지도 또 얼마 만에 이게 컨트랙이 돼 있는지도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내부 컨디션도 사진 자료로 다 따져서 비교해서 산정하는 이제 밸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융자할 때 집 감정을 할 때도 보면은요. 같은 동네에 일주일 전에 뭐 75만에 팔린 집이 있어요라고 에이전트 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집 감정 비교 대상 평가를 넣을 때는 현금으로 매매된 것들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신 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거를 이제 융자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볼 때 감정을 할 때는 비교 대상 1, 2, 3, 4, 5, 6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금 구입한 거에 대한 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진로가 굉장히 영향이 크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아주 예전에 에이전트 분들을 통해서만 집 인사이드 사진을 볼 수 있던 세상하고 얘네들이 그걸 이제 열었으니까 맞아요. 이제 집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매일 보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관심 사항이니까 체크업을 하겠죠. 저희도 가끔 진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저희도 뭐 참고로 네, 그러니까 위치별로 집을 딱 볼 수 있게끔 편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로가. 아무래도 저희 쓰는 MLS보다도 잘 만들기는 했어요. 진로가 한눈에 딱 웹사이트가 보기도 네, 그렇죠. 보기가 편하게 네, 만들어놨어요. 프렌들리 이렇게 웹사이트가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렇게 관심도가 높고 또 이쪽에 정책에 바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에 또 궁금하거나 뭐 아니면 다음 컨텐츠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미국에서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한인분들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집 사야겠다면은 진로 아니면 이상무가 간다. 맞아. 이런 두 가지를 맞아. 반드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는 이상무가 간다. 이거 깨알 오디오 들어가라고 PR을. 제가 일부러 얘기한 겁니다. 훅 들어오시네. 끝난 줄 알았는데. 매물을 실제 이렇게 막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특히 타주에 계신 분들 맞아. 너무 좋아하죠.